것이 없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복소평면이라는 것은 X축을 실수축으로 보고 Y축을 허수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이 A축이고 이 축이 B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BI를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모르는 친구들은 좀 곱씹어야 됩니다. 됐어요? 조금 더 진행할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쓰이는 수들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 되는 수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 아닌 수는 어떻게 합니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됐어요? 그 전에 우리는 복소평면이 뭡니까? 단위원이 있기 때문에 특수각에 대한 좌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45도는 잘 보이니까 선생님이 30도만 표현할 겁니다. 한 칸당 지금 30도예요. 45도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규칙이 달라요. 그러죠? 45도 90도로 가고 30도는 30, 60, 90으로 가니까 45도는 보이니까 안 한 겁니다. 이거는 보이니까 너무 어지러우니까 지금 빼고 30도만 일단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특수각의 좌표는 요 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죠. 집중하라겠어요. 그래서 얘를 G1이라고 쓰겠습니다. G1은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i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왔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루트 3 플러스 i라고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생각을 해내야 된다. 왜?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 되지만 얘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얘를 나눠버리고 실상은 이제 나눠버리면 식이 달라지니까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얘를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눠버리면 개수가 무조건 1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식이 바뀌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다시 곱해주고 이거는 따로 옆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무조건 뭘로 만들 수 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 실수부 A제곱 플러스 B제곱. 죄송합니다. 요게 아니라 루트로 나눠줘야겠네요. 루트까지 써줘야 되네요. 그렇게 쓰면 실수부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가 되고 허수부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가 돼서 얘의 제곱 더하기 제곱은 1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모든 수를 1로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우리한테 쓸모있는 것은 일단은 이런 것은 사실 조금 더 나아갔을 때 우리가 공부가 되는 거고 다음에는 언젠가 사용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요 만드는 방법. 우리한테 쓸 수 있는 수들은 우리한테는 어떤 수들이 등장할 거냐? 특수각만 등장을 시킬 거다 이거죠. 특수각은 2분의 루트 3, 2분의 1, 여기 세트고요.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 얘네들이 세트가 돼.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외에는 1하고 0. 1하고 0은 너무 쉽잖아요. 1 또는 뭐 0 플러스 i 이런 것이 좀 쉬우니까 사용을 안 한 거고. 아시겠죠? 그럼 이런 수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지. 얘가 세트, 얘가 세트 두 개. 알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루트 3 플러스 i가 나왔다 하면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 얘를 루트 3의 제곱 1의 제곱하면 4고 루트 쉬면 2가 필요했다는 거죠. 2가 필요하고 곱하기 2는 따로 뽑아놓고 요 연습을 하자는 거죠. 알겠나요? 자, 여기에서 이 G를 복소평면 위에다 표현할 수 있으면 이 복소수를 가지고 하는 연산에 대한 것들은
많은 것들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일단은. 우리한테는 이렇게 놓는다가 우리한테는 1번이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연산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야. 어려운 연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자, 예시를 몇 개만 들어볼게요. 여기서 G1이 나왔죠? G1의 제곱은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G1의 제곱은 G1 30도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G1의 제곱이야. 이해됐어요? G1의 제곱 보이죠? 뭐 G1의 5제곱은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G1의 5제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를 말하고 있다고. 여기가 G의 5제곱이에요. 그러면 G의 거듭제곱을 쉽게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일단 중요하냐면 로테이션 됐을 때 1을 찾는 게 중요하다. 왜?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할 수가 없으니 1이 되면 로테이션이 된다 이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항상 이러한 복소수가 나오면 1이 되는 위치를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위치들은 12의 배수의 나머지에 관련된 위치가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G의 n제곱을 G의 n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12n 마이너스 얼마 i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i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i는 0부터 11까지 총 12개를 다 표현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이겠죠. 선생님 마이너스를 쓴 이유는 이제 자연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쓰고 정수면 플러스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얘는 자연수냐? 그렇지는 않아.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자연수를 주겠지. 왜냐면 복소수 음수지수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진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하지만 문제에는 등장을 한다. 문제는 등장을 하니까 얘를 불편하면 플러스여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의 형태에 대해서는 다 자연수만 나올 거니까 표현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자, 여기서 G2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거야. 자, G2 만들기 전에 G1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더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듭제곱 됐습니다. 그럼 정수가 선생님 된다고 했잖아. 정수가 된다는 것은 음수지수가 된다 이 말이겠네. 음수지수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음수지수는 그럼 어디를 말하고 있겠냐라고 하면 양수지수는 한 칸, 두 칸 이렇게 갔으니까 음수지수는 반 들어가겠죠. 다시 말해서 얘가 누구다? G의 마이너스 1제곱 이런 표현은 본 적이 없을 거야. 복소수 형태에서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겠냐? G분의 1로 표현하겠지. 이 위치가 G분의 1이라는 거야. G가 나오면 G분의 1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G가 있으면 G분의 1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위아래가 허수부가 달라졌지. 그럼 이거 뭐가 된다? G바가 되겠습니까? 맞나요? 응? G의 역수는 G바가 된다 이런 말이네. 다 언제 써먹으면 되겠네. 엄마인지 알겠나요? 그래 안 그래? 왜? G 곱하기 G바는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겠습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계산을 하겠잖아. 요건 좀 다른 표현이야. 똑같은 표현이네. G를 A 플러스 B로 놨을 때. 근데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인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 1인 것만 보고 있잖아. 1이다 이거야 얘가. 이 G하고 G바가 역수관계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G2를 만들 거야. G2를 만들 겁니다. G제곱이 아니라 G2. 여기부터가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는 거야. G2는 선생님 여기 만들어 볼게요. G2는 여기를 만들어 볼게요. G2.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겠고, 뭐 G2가 여기가 나왔으면 G2의 제곱은 4칸 갔으니까 4칸을 더 가면 되겠죠. 하나, 둘, 셋, 4칸. 하나, 둘, 셋, 4칸.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됐어요? 다시 4칸, 4칸, 4칸. 아, 딱 떨어지네. 예시를. 다른 거 예시 써도 상관없습니다. 총 우리가 이런 수들이 나오면 총 12개니까 제일 많은 게 12칸이야. 규칙성을 갖겠지. 12칸, 6칸, 4칸, 3칸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수들이 나오겠죠. 됐죠?
그러면 G2를 봤을 때 G2가 현재로서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게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보인가요? 30도짜리는 긴 게 루트 3, 2분의 루트 3이고 짧은 게 2분의 1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y좌표하면 2분의 1이에요. 얘가 2분의 루트 3이고 알겠어요? 좀 어중간했는 게 2분의 루트 2야. 루트 2분의 1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G1, G2를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뭘 만들 거야? G1하고 G2를 곱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소수의 연산을 한단 말이지.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것은 절대 여기다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건 적용시키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지금 특수각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2분의 1, 2분의 루트 3. 요런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G1 곱하기 G2는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G1하고 G2를 곱했다. 한 칸, 네 칸. 우리가 원하는 G1, G2는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G1이 여기 한 칸, G2가 네 칸이잖아. 그러면 G1, G2는 5칸, 여가 G1, G2라고요. 됐습니까? 두 개의 관계로 봤을 때는 G1의 4제곱이 G2가 되는 거겠죠. G2를 G1 4제곱으로 쪼개가지고 집어넣어서 풀어야지 잘 자란 연산을 더 시킬 수 있겠지. 큰 것보다는 작은 걸로 연산을 시켜야죠. 그럼 이해되시죠?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도 했고, 지금 역수에 대한 얘기도 했고, 역수에 음수지수인데 그냥 그걸 역수로 표현하자 이거지. G제곱분의 1도 그러면 표현이 가능하고, 두 복소수에 대한 곱하기 형태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수들은 어떤 수인지는 이런 수가 나왔을 때는 이걸 이용하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 되겠지. 흐름상 이해되시죠? 그런데 실전에서 얘네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소수력이 쓰기가. 그럼 우리는 어때? 단위원만 빼놓고 쓰면 돼요. 단위원은 빼놓고 여기서 써도 돼. 얘를 여기라고 생각하고 수로 그냥 바로 적으면 돼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i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 G가 나왔지? 그냥 G 12제곱은 이렇게 써도 돼요. G가 있으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는 그냥 연산했습니다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중요한 게 이거니까. 이해됐어요? 만약에 목적이 얘였다 하면 몇 번 써줘야지.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일단은 요것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중간 과정이라면 요걸 뽑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지. 이거는 이 12제곱이 1이 되는 걸 뽑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로테이션이 될 거니까 찾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복소수 연산에서 이걸 아느냐 모르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 보이면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보이면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겠죠? 자, 우리가 형태로 나왔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제는 보여야 돼. 지금 처음 보는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연습해야 됩니다. 보이네. 그럼 얘를 뭐로 나눠? 2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지. 그럼 얘도 2로 나눠. 맞나요? 그리고 복소평면에다 나타내.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는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여기를 말하고 있네. 여기죠. 30도네. 30도가 10번 갔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겠네요. 총 12칸이니까 여기로 오네요. 그럼 이 식이 뭐냐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다 이거죠. 이 식이 지금 요게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x 나누기 y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네요. 루트 3이네요. 얘는 똑같이 있으니까 나눠주고 약분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에 관한 문제 쌤 체크하면서 걸리면 이걸 다 풀게요. 일단 31번, 7번, 8번
39번. 39번도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어요? 분모도 분자도 2로 나누고 분모는 뭐로 나눠야 돼? 얘는 루트 2로 나눠야겠지. 의미나요? 세트가 안 맞습니다. 분자는 지금 2의 12제곱으로 나눴고 분모는 루트 2의 12제곱으로 나눴어요. 이게 룰이 안 맞아 지금. 룰이 안 맞으면 따로 적든지 아니면 여기다 룰을 맞춰도 주든지 2의 6제곱을 곱하면 원래 맞아집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12번 가라. 얘가 어디 있습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는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셀 필요 없어. 가까운 데 세. 음수 한번 됐어요? 이게 12번 가면 1이 되는 거예요. 12제곱이면 1이에요. 얘 1이야 1. 그럼 분자는 끝났어요? 분자는 끝났어. 분모는 어디냐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는 45도 여기에요. 12번 간데 8번 가면 자기 자리. 4번 더 가면 여기네. 여기. 분모는 마이너스 1이네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왼쪽 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마이너스 2의 6제곱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요? 연습 몇 번 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알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서술형할 때 이 단위원만 그 있잖아 복소평면만 그리지 않으면 돼요. 됐어요? 써놓고 그냥 지우면 되잖아. 어차피 OMR 카드에 지출할 거니까. 됐어요? 서술형할 때도 그냥 종이에다 풀고 그렇게 알고만 식만 연산만 시키면 되겠다 이거죠.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알았어요? 이 수가 아닌 것은 기본 연산 그냥 계산하는 소리야. 알았어요? 이런 수도 이제 보여야겠죠. 보이죠? 뭘로 나눈다? 2로 나눈다. 2가 n개 있으니까 2의 n제곱으로 나눈다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1. 그럼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2의 루트 3 플러스 i가 n제곱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죠. 단위형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1은 여기 30도네요. 30도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몇 번 간다? 6번 갔다 이거죠. 6번 가면 돼. 로테이션은 12번이고요. 답은 n은 12k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100보다 작다 하면 되겠죠? 40 몇 번까지? 38번까지 표현했나요? 49번 다음에 53번 53번도 약간 비슷한 건데 좀 다릅니다. 53번 좀 달라요. 60번 62번 64, 67번 뭐 여기 중에서 제일 비슷한 걸 한번 해볼게요. 얘가 있네요. 예, 알파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30도에 베타는 얼마냐면 60도예요. 우리는 안 해. 베타는 알파 제곱이라는 걸. 맞나요? 그리고 얘는 12개의 로테이션, 얘는 6개의 로테이션. 얘를 짤짤한 걸로 바꿀 거니까 12개의 로테이션이네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쓴다고 베타 제곱은 알파라고. 뭐 이거 바로 써도 관계없습니다. 이건 연산이니까. 알겠죠? 그렇게 되면 베타 제곱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맞나요? 알파 대신에 베타 제곱. 좀 막혀있나? 거꾸로 쓴 거야? 거꾸로 썼죠? 이거죠? 베타 대신에 알파 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주어진 식이 알파의 m 플러스 2n 이래 되겠죠? 요게 i로 원하고 있다. 알파는 12개의 로테이션이고 i는 어디 있냐면 i는 여기에 있네요. i는 여기에 있네요. 세 번째네요. 세 번째니까 m 플러스 2n이 세 번째 12k 마이너스 9로 적는 것은 자연수 표현법. 세 번째 플러스 3 생각하면서 적으면 마이너스 9 11 더하면 3 자연수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니까 빈칸 넣기 나오면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게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딱 보자마자 나머지 된 얘기다 이거지. 나머지 표현법은 플러스로 많이 적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적었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나머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답이 지금 몇 번째? 다 나왔네. n 플러스 n이 k대 자연수만 넣으면 되니까 3, 12칸씩 15, 27, 뭐 39 이런 식으로 가겠네. 끝. 근데 뭐 12하의 자연수라 있으니까 30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수는 세 가지밖에 없네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62번입니다. 이 책에서 62번이 제일 어렵고 너희들 질문한 내용 중에는 지금 연상 걸리는 문제가 지금 요 정도 걸려서 질문 안 한 것 중에도 있어요. 너희들 질문 안 한 것 중에서도 너희들 봤을 때 그렇게 푼 것은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어? 됐어요? 보이는 만큼 쉬워지니까요. 자, 62번은 일단 정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석으로 한번 풀어보고 좀 다른 방법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알파, 베타, 감마가 0이야. 집중하세요. 우리가 보통 딱 이거 빼고 요식만 딱 봤을 때 이거 곱셈 공식 변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문자가 지금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안 나왔어요.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안 나왔고 그러니까 문제가 쉽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어떤 켤레에 대한 내용이 지금 있다는 것은 복소수 내용이야. 이 식이 이것 말고 더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실상 밖까지 생각하면 문자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물론 세트로 있기 때문에 2개라고 엄밀히 따질 수는 없어. 혜민아. 알았지? 그러지? 조만간에 뭐 여기 잘릴 애들이 몇 명 있어.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수를 봤을 때 이거는 생각이니까 첫 번째 할 수 있는 생각은 두 번째 식을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한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네. 요거는 기본적인 순서야. 알파, 베타 순서 들을까요?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0이야. 여기서 우리가 식을 쓸 때 알파, 베타, 감마가 로테이션 되니까 이쪽이 0이라는 것은 이쪽을 하나를 넘겨달라는 또 요구사항 중에 하나거든. 문자를 줄여달라는 요구사항이야. 그러면 알파를 고를 거야, 베타를 고를 거야, 감마를 고를 거야. 당황하지 말고 아무나 골라도 돼. 왜? 골라서 식이 나오면 문자를 바꿔버려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요놈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감마가 나왔어. 그러면 바꿔. 알파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베타로 필요하면 내가 왜 잘못 골랐을 수도 있잖아. 표현상. 알겠어요? 가다가 나오면 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3개씩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작업은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 뭐 이거를 이렇게 한다. 이거 첫 번째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보통 이 2개를 하나로 바꾸려는 작업을 시도하겠지. 근데 조금 실상 왜 넣어야 됩니까? 문자 사라지도 않는데요. 식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여기 있네요.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감마를 넣었으면 이것이 마이너스 감마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알파 베타는 감마 제곱이 나왔어요. 요건 식의 표현이야. 그리고 식을 봤더니 베타분의 알파가 필요하고 알파분의 감마가 필요해. 베타분의 알파분의 감마가 필요하니까 지금 알파가 2개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지? 그럼 이 식이 나왔어 내가. 이 식을 내가 선택을 잘못하니까 이 식이 나온 거 아니야. 바꿔. 뭘로? 베타 감마는 알파 제곱으로 바꿔도 되겠죠. 이거 똑같은 식이야. 됐어요? 그러면 형태가 알파분의 감마는 만들어. 여기서 2개 다 알파 베타로 나누면 되겠네요. 알파분의 감마는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나오겠네.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 때문에. 얘는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야. 왜? 문자가 바뀌겠지 이거는. 로테이션 할 수 있으니까. 얘 보고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길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거 보면서 요거는 흐르면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은 알파분의 감마가 베타분의 알파가 되니까 얘하고 얘는 지금 켤레네요. 켤레합이네. 켤레합.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온 거야. 켤레합은 우리가 계산이 좀 쉽다 이거야. 알겠나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봤더니 이제는 더 이상 뭐 진행 관계가 없어. 진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요 식에서 우리가 넘긴 것은 식이 좀 더 간단하게 얘를 소거시키려고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식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제곱입니다. 이건 연산적인 특징이야. 민건아, 뭐라고? 제곱이라고. 제곱. 식을 제곱을 해보는 거라고. 식을 제곱을 해봤더니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은 감마 제곱이 되겠죠. 근데 문자가 감마 제곱 어딘가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헛된 일은 아니었네. 헛된 일은 아니었어요. 집어넣게 되면 문자가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알파 베타가 돼서 넘어갔더니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0이 됐네요. 느낌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네. 우리가 아까 원했던 거 뭡니까? 베타분의 알파였죠. 그럼 이 식을 베타 제곱으로 나눠. 베타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아하, 이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다 이 말이 되겠네. 그렇지. 나머지 하나는 켤레근이 되겠고 합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좀 어렵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흐름이 왜 이렇게 넘어가냐 이게 조금 애매한 거야. 근데 문제 시계에서 약간은 이렇게 가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실제로 풀러가면 문자도 많고 어지럽다는 거지. 그래서 좀 복잡한 거니까 한번 식을 보면서 몇 적어봐야 그나마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 풀이가 선생님 생각했던 그래도 정성적인 풀이지 가깝지 않냐 싶어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 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문제가 맨날 모든 학생 질문하는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다 질문하는 문제야. 알았어요? 요 길이 잘 안 보여서. 질문 안 하는 애들은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론에 도착해 있는 거야. 이런 문제는 질문을 꼭 해야 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착해 있어. 이거는 다음에 풀면 다른 방법, 같은 길로 안 갈 거야. 막 가다 보면서 도착한 문제는 다음에 풀면 틀릴 확률이 어차피 50%야. 알았나요? 도착은 했지만 내가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는 문제는 항상 체크를 해놓고 다시 풀어야 돼요. 다음에 왔을 때 풀었을 때 풀 수 있어야 내 거 문제가 되는 거지. 하다 보니까 됐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공부는 그런 문제부터 고치는 거야. 자, 얘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소수니까 내가 복소평면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소수니까 복소평면 한번 올려보겠다. 그러면 세 개의 복소수를 더해서 0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어려운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 개의 복소수를 더해서 0이 되는다. 이거 공부되면 다음에 삼가함수도 다음에 나옵니다. 세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 삼가함수에서. 됐어요? 세 개를 더해서 0이 됐다? 뭔가 0은 항상 0하고 1은 거의 완벽한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얘를 이렇게 나눠볼게요. 얘를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평균이 0이야. 평균이 0. 평균이 0. 됐어요? 평균이 0이란 말은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올라? 무게중심이 떠올라야 돼요. 됐어요? 무게중심. 도형적으로 수식적으로는 2로 나눈 것은 평균, 이 3으로 나누면 평균이잖아요. 도형적으로는 2로 나눈 것은 직선이고요. 3으로 나눈 것은 평면적인 것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야. 알겠죠? 알았지? 자, 그래서 어딘가에 알파, 베타, 감마가 있을 건데 그게 무게중심이 0이 되는 상황은 정삼각형이겠죠.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정삼각형이라는 것은. 그럼 내가 정삼각형을 내 마음대로 놔도 되겠네. 어차피 이러한 식은 두 개밖에 없잖아. 이러한 문제는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왜? 답이 여러 개 나올 거니까. 알겠어요? 답이 여러 개 나오니까 질문 자체가 어떤 관계적인 문제를 질문한 거라고요. 알겠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정삼각형을 놓겠다 이런 말이야. 제일 쉬운 정삼각형을 놓으면 돼. 제일 쉬운 정삼각형은 한 점이 꼭지점이 있으면 제일 쉽겠죠. 힘들게 이렇게 놓지 말고. 알았어요? 한 점이 정삼각형이 놓으면 되니까 나는
뭐 옆으로 나와도 되고 반드시 나와도 돼요. 근데 여가 나는 1이니까 더 마음에 들어서 여기다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가 1이니까 문제집 발송하면 이렇게 돌리면 돼요. 여가 실수부니까. 그러면 나는 이 중에 하나를 알파로 놓고 하나를 베타로 놓고 하나를 감마로 놓겠다 이 말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스님이 뭐라 했어? 감마는 나왔죠? 여기죠? 알파분의 1은 어디입니까? 알파분의 1은? 역수라 했지, 역수. 역수는 알파는 여기니까 알파분의 1도 여기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두 개를 곱했어요. 두 개를 곱한 거잖아. 두 개를 곱했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요거겠네요. 현재 이 문제에서는 감마예요. 됐죠? 다음. 알파바는 어디 있어? 알파바는 또 여기죠. 켤레니까 실수니까 어차피 똑같겠지 여기는. 베타분의 1은 여기죠. 베타분의 1은 여가 베타하면 여가 베타분의 1이라 했지. 그렇지? 베타분의 1은 켤레라 있네. 다시 켤레네. 그럼 얘는 뭐가 돼? 베타가 되겠습니까? 베타가 되니까 요 부분 얘가 지금 베타분의 1의 바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식은 뭐가 됐어? 그냥 베타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감마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두 개가 뭐야? 이거 두 개가 켤레네. 켤레. 맞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2, 3.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 3.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어요? 현재 이 문제는 알파 베타를 놓고 문제를 푼 거야. 놓고 언젠가 너희들의 쓸모가 있으려면 자 이거는 고1 과정에서는 사실 쓰면 안 돼요. 만약 고2 문제였으면 요 표현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알았어요? 단위원에다가 삼각형, 정삼각형 그려서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놓을 거냐? 제일 쉽게 놔라 이거죠. 제일 쉽게 놔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다. 단답 찾기에는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요 정삼각형 이용하는 문제가 쉽게 마무리가 되더라. 이런 생각 정도는 해 놓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뭐 실전에는 사용이 안 되겠지만 알았어요? 뭐 실전도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 다르겠죠. 혹시라도 소수령인데 내가 생각이 안 나, 풀이가 생각 안 나, 그러면 뭐 이렇게라도 적어놔야죠. 적어 놓으면 선생님이 알아. 이거는 우리 과정이 아니다. 그래서 감점을 하든 점수를 안 줄 수도 있지만 알겠어요? 뭐 시간이 있으면 적어 놓는 거지. 좀이라도 가상해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그 수학을 좋아해서요. 그 무슨 책 있잖아. 수학책 어른 책 있잖아. 막 뭐 공부 시키는 책 있어. 뭐 과학동화 같은 거, 수학동화 같은 거. 어렸을 때 복소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수학동화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거야. 그러면 가상해서 가상 점수 주겠지. 그러겠지. 그러가지고 좀이라도 받아놓으면 되겠지. 자, 얘는 좀 별도의 문제라서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fx가 3차식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는 8, 오메가가 이거일 때 오메가 이 식이 좀 눈에 들어오긴 하네요. 그리고 f 오메가가 15, 오메가 마이너스 7. 식을 읽을 때는 너무 안쪽에서 들어가서 읽어버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 알았어요? 너무 안에 들어가갖고 해집으면. 근데 좀 더 크게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제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의 문제면 내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으면 내가 아는 식이니까 아는 방법이니까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그 방법이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겠지. 일단은 내 눈에 보이는 만큼 식이 편해지겠죠. 됐어요? f-1은 8이고 f 오메가는 이거야. f-는 8이고 f 오메가는 이거야. 어디서 봤어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다항식에서 항등식에서 인수정리 쪽에서 봤죠. 그런 표현들 많았다고. 현재 복소수만 넣었을 뿐이지 f1은 2고 f2는 5고 막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 이해됐습니까? 그거를 이용할 수가 없나. 문제가 3차식이면 식이 몇 개가 필요하겠다? 3개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복소수에서
등식이 나오면 할 수 있는 작업이 뭐다? 발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등식이 나오면 복소수 쪽에서 등식이 나오면 발을 붙여서 하나의 식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복소수의 감사한 점이 그겁니다. 식을 하나 더 준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식이 하나 더 있으니까 우리는 얘는 참 아직 모르겠어요. 규칙성이 없고 얘 둘은 규칙성이 있겠지. 얘 둘은 규칙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식을 fx 넘기면 15x-7이라는 식에다가 하나는 오메가를 넣고 하나는 오메가 바를 넣죠. 하나는 오메가를 넣고 하나는 오메가 바를 넣었다 이거죠. 남는 건 아직 몰라. 그러면 이 식은 어디 있습니까? 이 식은 요놈을 더하고 빼고 켤레랑 더하고 빼고 한 거죠. 합은 1이고요. x제곱 합은 1이고요. 곱은 1이죠 원래. 이래 되겠지. 뭐 x 마이너스 알파 이래 되겠죠. 그리고 알파만 구하면 되니까 이거 집어넣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아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복소수에서 배운 내용들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푼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걸렸으니까 쉽게 한거 넘어갑시다. 복소수에서는 부등식이 절대 나오면 안 돼요. 복소수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복소수는 중요한 점은 뭐냐? 크기가 없어.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어.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뭐 나타나 버리니까 다음에 복소수의 존재에 대해서 아마 알아낸 사람은 아마 타겠지. 상 타겠지. 필지상 타겠지. 움직이면 안 되겠다. 내가 움직이겠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부등식이 썼다는 것은 허수가 아니고 실수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 풀고 허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거야. 일단 문제가 발생했다. 허수를 가지고 부등식을 쓴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등식하고 기본적인 함수 쪽 있잖아. 함수 쪽은 다 기본적 실수를 갖고 합니다. 근데 함수 쪽에서 복소수를 갖고 문제 푸는 것도 간간히 있더라고요. 알았어요? 요거는 함수를 그래프적 해석을 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함수 뜻적인 내용이니까 나오면 그런갑다 하고 풀면 됩니다. 하지만 부등식하고 함수 쪽은 일단 실수 범위만 갖고 얘기하는 거고 복소수 범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방정식. 식으로 풀어보니까 이렇게 허수가 나오더라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수가 등장하더라 이거지. 그때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수였겠지. 지금 우리는 복소수 쓰겠지만. 알겠나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거야. G1, G2가 복소수를 비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허수를 비교하지 말자는 소리야. 이렇게 크면 이렇게 된다. G1, G2가 뭐일 수 있어? 허수일 수 있죠. 그러지? 말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반예를 들면 되겠지. 민건아, 네. 수업 열심히 안 들을 거면 올 필요 없어. 네. 듣고 있었어요. 듣는다가 그래. 듣는다의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가 얼마입니까? 지금 1이죠? 0보다 큰 건 사실이네요. 근데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야. 니은입니다. 가정이 이렇네. 가정이 이렇다는 것은 얘네들은 실수란 소리야. G1, G2는 실수란 소리야. 제곱을 했다. 느닷없이 복소수에 나왔으니까 당황하는데 우리가 실수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지. 얘는 뭐에 대한 얘기야? 절대값에 대한 얘기죠. 제곱이 큰 것은 절대값이 큰 거지. 그래서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이거지. 니는 틀렸죠. 그래서 반예 들면 되죠. 2하고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디귿. 비교했다. 실수란 소리니까 당연히 실수라고 했으니까 바를 뭐 붙이든 말든 관계는 없겠죠. 디귿만 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간단한 이론 문제. 다음에 위에까지 갔나요?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 자, 31번. 자, 31번하고 28번 이런 문제는 좀 관찰입니다. 관찰. 좀 관찰을 잘하면 문제가 좀 쉬워지는 문제야. 잘 보세요. FAB가 지금 A 플러스 BI분의 B 마이너스 AI로 써있어. 좀 비슷하네? 좀 식이 비슷하잖아. 식이 비슷한 것은 그 관계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요구야.
알았어요? 빨리 좀 써가지고 알 수 있으면 바로 적는데 못 알아내면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냥 연산대로 해야 됩니다. a 플러스 bi에다가 나는 위에가 ai니까 여기다가 i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ai 마이너스 b가 되네. 이 분자 어떻게 다르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네. 됐나요? 이 분자는 지금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한 거네. 분자는 분모에 마이너스 i를 곱한 거니까 약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i라는 걸 얘기해 주려는 거네. 그러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5i가 되겠네요. 31원도 비슷합니다. 얘하고 지금 얘가 비슷하잖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거지. 일단 개수 자리 바뀌었으니까 i를 곱하면 마찬가지로 ai 마이너스 b인데 뭐야 이거 똑같네. 얘가 마이너스 i란 소리. 마이너스 얘는 뭘 곱했죠? 마이너스 i를 곱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ig란 소리네. 예? 그 g 뭐야 이거 뭐 해댔다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ig란 소리니까 gg 없애면 끝났네. 이 됐습니까? 뭐 식에 대한 관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37번도 뭔가 내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연산을 생각을 할 때 뭐가 있어서 연구가 돼가지고 바로 쉽게 넘어갈 수 있으면 사용을 하는데 그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연구하는데 공부는 될 수가 있겠죠. 보이는 것은 선생님 봤을 때 보이는 것은 얘랑 뭐다? 켤레네요. 켤레 합이니까 이가 나왔다는 것은 뭐 실수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복수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얘기야. 2 플러스 3i하고 7을 곱한 내용의 실수부가 지금 1이란 소리야. 얘가 2a니까. 알겠나요? 얘는 뭡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1 마이너스 2i 집하니까 켤레하고 차이네. 차이니까 얘는 뭐야? 2bi니까 얘가 10이니까 5i 허수부가 5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 누구의 허수부? 얘의 허수부야. 얘의 실수부야. 만약 이 둘이 똑같았다면 나는 그냥 이용해서 풀었을 건데 복수 자체가 완전 달라. 그러면 그냥 집어넣어서 푸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는 될 수 있어요. 왜? 여기다가 a 플러스 bi 넣고 a 플러스 bi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실수부만 찾아. 그러면 얼마입니까? 2a 이럴 수는 있네. 이 정도가 좀 빨라질 수는 있겠지. 왜? 우리는 뭐만 포인트 잡고 갈 거니까. 실수부만 포인트 잡고 갈 거니까 얘를 실수부 2a-3b만 잡고 갈 거니까 얘가 얼마다? 2를 알아냈고 얘는 뭐만 알아낼 거야? 허수부만 알아낼 거야. 그럼 요 정도 의미는 갖고 있겠네요. 여기서 뭐만 알아낼 거야? 허수부만 알아낼 거야. 2a 플러스 b i 얘가 뭐가 5가 된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네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나요? 얘를 다 정리하면 시간이 2배로 걸릴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음 38번 G바 1 G가 아니라 알파 1이 베타 바 1이야. 뭐가 보입니까? 두 개가 역수관계라는 게 보이네요. 역수관계. 일단 보이는 건데 뭐 뒤에 사용되냐 안 되냐는 모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플러스 i가 나오면 하나씩을 더 알려줬다는 것은 알 수 있고 식 4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정리를 하겠네요. 그럼 얘를 구하라겠으니까 요 식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여기다가 알파바 자리에 뭘 집어넣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집어넣으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마이너스 i가 되니까 얘가 지금 1 플러스 i니까 알파 베타가 나왔네요. 알파 베타는 뭡니까? 지금 i인가요?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곱 나왔고 합 나왔으니까 제곱합 구하라. 이런 그냥 연산 문제네. 여기서는 복소수에 대한 내용은 얘 대신에 발을 붙여서 식을 하나 만든다. 이것이 복소수고 나머지는 곱셈공식 변형이네요. 자, 60번. 알파 제곱이 나왔고 와우 알파 제곱 2i 알파 구하려고 하면 안 돼. 해본 적이 없어. 제곱이 i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알파 제곱을 왜 알파를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항상
알파 제곱이 알파 제곱도 하나 표현이라 생각하면 돼. 알파 제곱은 p. 알파 제곱 얘가 너희들이 이렇게 p가 나왔으면 절대 얘를 루트 p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알파 제곱 식을 적을 때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마라. 왜냐면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무슨 이해됩니까?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 말고 가다가 적어놓고 준비해놓고 필요하면 갔다가 오는 거. 갔다 오라면 갔다 오는 거고 굳이 갈 필요 없으면 마무리 중간에 할 수 있잖아. 이해되시죠?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뭔지에 따라 다르겠죠. 알겠나요? 물론 1번에 알파 구하라는 소리네 이렇게 의도할 수는 있네. 근데 구할 수가 없는데요. 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하면 얼마야? 4. 아하 그러면 우리는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네. 뿔마 2가 돼서 틀렸네요. 뿔마 2가 돼서 틀렸어요. 니은은 얘 4제곱이 16이니까 4제곱이 16이니까 얘를 어떻게 하는 소리일까요?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요 식을 4제곱 하지 말고 제곱만 하라는 소린가요? 제곱을 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0이 됐고 얘는 뿔마 4가 되네요. 그래서 제곱을 하니까 16. 요거는 맞네요. 제곱을 해서 뿔마가 사라진 거야. 디귿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실수냐 아마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할 것 같긴 한데 뭐 할까요? 위에 식에 지금 요게 뭐죠? 요게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인가요? 그러면 요 식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곱하면 분모 분자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뭐 나왔습니까? 뿔마 4가 나왔나요? 그렇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4i야? 그럼 뭐야 헛수네? 뭐 다른 의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다른 식일 수도 있어. 뭐 이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다음은 64번도 이제 이론적인 문제. 루트가 있어요. 루트. A, B, C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마이너스 1이 한 개 또는 3개란 소리지. 그럼 몇 번 해봐야 돼? 4번 해봐야겠지. 4번. A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마이너스 1일 때, C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A, B, C 다 마이너스 1일 때. 알겠나요? 그래서 얘를 뭐하는 소리냐면 루트 제곱분의 곱했을 때 어떻게 되냐, 나눴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이라고. 알겠어요? 그럼 이해됩니까?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집어넣어서 풀어버려 애들이. 이론 공부 안 하고. 그냥 하나 3개 집어넣으면 되잖아. 느낌 다른 것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얘가 1,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1 이런 똑같잖아요. 이게 1 마이너스 1만 넣어서 계산을 해버린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번, 3번만 하면 마무리가 될 거라고. 이론 공부가 안 됩니다.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 의도는 그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의도는 뭐냐면 얘하고 루트가 지금 음수냐 양수냐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하자는 소리야 원래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근데 이게 늘면 늘수록 그 이론적인 생각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 생각은 뭐 하는 거야? 얘를 한꺼번에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한꺼번에 생각을 한다는 소리는 일단은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요렇게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거는 사실 뭐 식이 간단하니까 실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10개 정도 있으면 이게 의미성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원래는 음수였는데 지금 절대값을 씌워버린 거 다 양수화 시킨 거잖아요. 이 마이너스 된 거 밖으로 뛰쳐나가야 된다 이거야. 이게 루트 마이너스 1이 나간 거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알겠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i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i가 한 마리 있느냐 또는 이렇게 있느냐 또는 i가 몇 마리 있어?
밑에 한 마리, 위에가 두 마리. 뭐 이런 상황이네. 밑에 한 마리 또는 위에 한 마리 또는 다 I. 됐습니까? 얘는 1이고 얘는 이제 1이니까 사라질 거고. 사라질 거. 우리가 원하는 답은 지금 i분의 1은 마이너스 i고 i는 i고 얘도 i가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이걸 가르쳐주면 또 다 이거 이렇게 풀더라고. 이론적인 문제도 굳이 힘들게. 알았어요? 복소수 이론에 대한 문제 있잖아. 이거 연산 문제, 더하기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론적으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i 끄집어내면 그 순간부터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알았어요? 다음은 66번. 자, 알파하고 오메가가 실수도 순호수도 아닌 복소수야. 실수도 아니고 순호수도 아닌 복소수. 이게 순호수가 아닌 허수네요. 그러죠? 실수부도 있고 허수부도 0이 아닌 수로 있다 존재한다 이런 말이야. 2 플러스 3i 이런 내용이네요. 그랬을 때 보기에서 순허수인 것만을 고르시오. 자, 순허수라는 말은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 G-G바가 나오면 2BI가 될 거야. 여기 이 생각을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G-G바가 나오면 2BI가 나올 거고 여기서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찾아달라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바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가 되니까 얘는 2A 얘는 2BI 이래 되겠지. 얘가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순호수.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니은은 할 필요가 없어. 왜 할 필요가 없어? 니은 더하기잖아. 얘하고 얘는 뭐야? 켤레인데 켤레합이야. 켤레합은 실수야. 허수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수니까 0도 실수니까. 됐어요? 디귿은 켤레 차니까 EBI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 뭐라 했어요? 이 B가 0이 아닌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해야겠지. 그러지? 두 개의 복소수가 각각은 실수 다 0이 아니지만 곱에서는 0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확인 작업은 필요하다 이런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알파 오메가 바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A 플러스 BI C 좀 어렵게 나오려고 알파 오메가 바를 쓴 거야. 알파 오메가 빼가 알파 바 오메가 바 이렇게 안 써주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C 플러스 DI 여기서 난 누구만 확인할 거다고? 허수부만 확인할 거라고. 실수부 놔두고 허수부 AD 플러스 BC I 이래 되겠지. 얘가 0이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 만들어내면 되겠네. 111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면 되겠잖아. 그런 수는 많이 있네. 알겠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냥 기본 연산 이론 문제야. 보면 딱딱딱 보여야 돼요. 알았어요? 뒷 같은 경우도 뭐 특이해서 0 만들어둔 게 있겠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알았어요? 이거는 확인 작업 한 거고요. 67번 67번도 봤더니 뭔가 비슷하네. 뭔가 좀 비슷하네. 좀 비슷하잖아. 비슷하다는 것은 당연히 요식의 연계성을 찾아달라 이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얘를 G라고 놓겠습니다. G라 놓으면 마이너스 허수부에 마이너스 켤레인갑다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켤레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있는데 10제곱을 할 거잖아 우리가. 10제곱하면 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죠. 다시 말해서 얘의 켤레네요 얘는. 요게 질문이네. 질문이 G 4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G바의 10제곱을 구하라 이거래. 근데 G 4제곱이 마이너스 1 실수네. G 4제곱 실수이면 G바도 4제곱도 실수가 되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 말이라고요. G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면 G바 4제곱도 마이너스 1 실수니까 똑같겠죠. 그러면 얘는 8제곱 날려버리면 이거네. 거의 끝났네. 이제 찍으면 되겠네.
g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g 제곱 뭡니까? 이거 틀린 애들 많아. 아예 아닙니다. 뿔마 요거 많이 틀린 애들이. 뿔마 아이야. 그러면 g바 제곱도 맞불 아이네. 당연히 객관식이니까 별 문제 없었는데 주관식에서는 고민스럽겠지 이제. 약간 아직 덜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아직은 덜 끝났다는 소리야. 어떻게 넘어가야 돼 지금? 플러스 아닌지 마이너스 아닌지 확인 작업 필요하다 얘기지.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놓친 게 뭔가를 봤더니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i야. 둘 중에 하나야.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이었으면 좀 고민스럽고. 효민아 그러지? 효민아 여기서 놓친 게 뭐야? 문제 풀다가 놓친 게 자연수란 말을 사용을 안 했어 지금. 자연수란 말을 사용을 안 했어. 자연수를 사용을 해야지. 안 했다는 것은 자연수는 언젠가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A, B를 전혀 신경 안 쓰고 지금 그냥 형태를 지려 놓고 풀어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G제곱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거지. G제곱은 1 플러스 AI의 루트 B의 제곱이야. 얘가 분모를 먼저 실수화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A제곱 루트 B의 1 마이너스 AI의 전체 제곱이 G제곱이잖아요 지금. 됐어요? 우리가 지금 뭘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얘가 지금 뿔마 I 중에 플러스 I인지 마이너스 I인지 이것만 확인하는 중이잖아 지금. 알겠나요? 그러면 뭐만 신경 쓰면 돼? 허수부만 신경 쓰면 되겠죠? 허수부가 뭐야? 마이너스 2A 루트 BI네요. A, B는 자연수. 여기서 자연수가 의미가 나왔네요. 알겠어요? 네? 제곱했잖아요. 아, 제곱이 틀렸나요? 오케이. B제곱을 안 했네. 이렇게 돼야 맞네요. 요거 맞죠? 응? B제곱 해야 되면 나오고 마이너스 A. 요거네 요거. 그렇지? A, B는 자연수니까 일단 I의 개수는 음수가 다. 분모는 양수에 지금. 알겠나요? 아하, 호수부는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정리하고 다 쓸 필요 없잖아요. 실수부는 0 이런 것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가 알아낸 사실을 끝까지 알아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복소수가 되겠습니다. 뭐 복소수 몇 가지가 나왔으니까 저기 자기가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연습을 하십시오. 다 풀 수 있어요. 거의 다 일단은 지금 이 문제집에 안 나온 게 복소수 형태를 가지고 함수 형태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곱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봤어요? 그런 것은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기 연습은 다 된 것 같아요. 자, 방정식 빨리 질문하십시오. (33번) 53번. 예? 70? 34번. 42번. 26번. 41번. 53번. 56번. 46번. 62번. 1번. 4. 6. 68. 50. 1번. 67. 봅시다. 3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판별식이 일단 떠오르고요. 그 실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실근을 가지는데 그 실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거야.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적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면 안 되죠. 얼추 될 것 같았는데 안 된 겁니다. 알겠어요? 이제는 이 방법은 안 돼요.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그러면 어째?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써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 문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1보다 작네요. 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실근을 구하라 했으니까 달리 방법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차 방정식 실근 구하라면 근해공식 넣어야겠네. 이제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 내용상. 다른 것을 생각하려면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식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실근을 가질 때 완전 제곱식이 보이긴 하네요 지금. 어차피 그게 근해 공식일 수도 있어. 그래프를 써볼게요. 이 식이 x 한번 적고 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일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 마이너스 4 이게 근해 공식 거시가 똑같네. 맞죠?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이게 양수란 말은 이게 음수란 거에서 그래프 아래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최대값 여기가 1보다 작아. 모르겠네. 그냥 혹시 써볼게요. 2분의 a-1 a-1 짝수 공식 a-1 뿔마 루트 d가 4a 마이너스 4 이게 들어가나요? 판별식이니까 요게 들어가나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게 들어가나요? 그러지? 그런데 지금 실근의 최대값을 원하고 있어. 최대값이니까 일단 플러스 같고 이쪽이 어째야 돼? 가장 커야 되겠지. 크려면 a가 가장 작아야 되나요? 작아요. 커지네. 그럼 아니네 이것도. 요게 실근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럼 요 방법이 아닌데? 요 놈이 지금 최대가 돼야겠죠. 요게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 플러스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계속 커지면 되겠네. 뭐가 잘못됐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예? 여기까지 미안해. 얘하고 얘가 지금 연계성이 있네요. 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도 지금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플러스가 일단 최대값이 되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게 지금 4의 1-a가 보이네요. a는 1보다 작으니까요. 얘가 지금 4가 2로 빠지고 루트 1-a 얘도 마이너스 1-a 루트 1-a를 치환하면 t가 1보다 작으니까 t는 1보다 크다 이 말이 되겠나요? 1보다 점점 작아지니까 맞나요? 아닌데 1보다 작다는 소린가? 0보다 크다. 오케이. t는 0보다 크다. 그리고 식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나오겠네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2차식 나오면 범위 때문에 문제가 틀리니까. 저번 주 너희 시험도
범위 때문에 많이 틀렸죠? 모른가요? 오답을 안 했나? 그래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얼마죠? 1이네요.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쪽이네요. 안 걸렸네요. 다행히도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1 집어넣으면 최대값은 1이 된다. 뭐 마냥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쉬운 문제 아니야 지금. 뭐 방향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근해의 공식을 넣어야 된다. 뭐 넣었는데 넣고 나서 이 식을 관찰을 잘해라 이런 의도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다음 26번이 있었네요. 26번. 자, 이제 이런 유의 문제는 우리가 이걸 증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항상 내가 부동식을 문제를 못 푼다라고 생각하면 등식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내가 부동식 문제를 못 풀면 등식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럼 50%의 확률이 생깁니다. 알겠나요? 부동식은 방향이 있으니까 경계값은 있을 거고 부동식은 크다 작다 때문에 50%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얘가 같으려면 어째야 돼? 절대값이 인수랑 없으면 똑같다는 것은 얘가 양수였단 소리지. 그러지? 근데 같은 게 아니라 이쪽이 크다는 것은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란 소리입니다. 왼쪽 식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실. 알겠나요? 오른쪽 식에서 판단할 사실은 어떨 같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각각 하는 것과 더한 것과 똑같다는 것은 양수 음수. 근데 얘가 크다는 것은 양수 음수가 아니니까 알파 베타는 음수란 소리야. 이 식에서 이거 알려주려는 거야. 어렵게 쉽게 알려줘도 되는데 알겠어요? 뭐 증명 과정은 뭐 제곱에서 빼는 것이 증명 과정이 되는 건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 정도는 바로 알아도 뭐 당연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실은. 알았어요? 서술은 되지도 않을 거고요. 다음 34번.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던 문제야, 이거. 저번에 인수분해 할 때 설명을 했어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기억 안 납니까? 34번 질문한 놈은 복습을 안 한 거지.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복소수고 인수분해 할 때 기억나시죠? 자연수 조건 때문에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풀리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부분에 연결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야? 왜 안 보여? 인수분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문제네. 뭐야? 이 문제 기억납니까? 안 풀어줬나? 질문 안 했나? 아, 너희 반이 아닌가 보구나. 똑같은 문제잖아 지금.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근데 여기서는 단지 자연수 AB가 있어요. 거긴 자연수 AB가 없고. 알겠나요? 자, 아까 그 문제는 자연수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더 쉽다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2차식이 XY에 대해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것이 XY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말은 현재 이 파트가 2차 방정식 파트에 갑자기 왜 인수분해 문제가 나왔냐 이거지. 그 이유는 이 문제의 풀이가 방정식적 논리를 갖고 푸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방정식적 논리를 갖고 문제를 푸니까 여기에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얘가 어떻게 된다?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겠죠? 근데 얘가 인수분해 현재 돼 안 돼? 안 돼. 아직 못 찾겠어 내가.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를 인수분해 방법이 뭐냐 이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뭐야? 얘를 인수분해하래. 본 적이 없는데요. 원래 우리가 말하는 인수분해 범위는 유리스 범위입니다. 개수가 유리스 범위야. 근데 그 이상에 대한 인수분해는 알았어요?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인수분해 더 이상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는 말이 꼭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해야지, 하긴 해야잖아. 얘는
복소수 범위에서 조건이 붙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다? 방정식 논리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가 해를 찾듯이 해를 찾아서 인수분해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나요? 어떤 흐름인지 알겠나요? 당황하지 말고 방정식 해를 찾아가지고 인수분해 식을 적으면 돼요. 조심할 점 부호 조심해야 돼요. 근이 알파 베타 나오면 근이 아니라 알파 베타가 나오면 x 마이너스 알파 이거 조심하세요. 이것 때문에 틀린 애들 많아요. 해가 나오면 x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인수분해 나는 못하겠지만 뭐 할 수 있어? 근은 구할 수 있겠지요. 근을 구했더니 근의 공식을 써서 이렇게 풀겠죠. 그리고 나서 요놈을 여기다 집어넣고 싶은데 x 마이너스 이렇게 넣겠죠. 이 자리에 불말을 두 개를. 그런데 봤더니 루트가 있어요. 얘는 그 XY 두 1차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1차식이라 말을 했는데 루트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겠죠. 루트가 없어지려면 얘가 완전 제곱이 돼야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 들어갈 얘는 누구냐면 원래 식의 x의 식의 판별식이었고 그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하니까 우리는 얘를 판별식이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외운 겁니다. 됐어요? 뭐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려기 위해서 나온 거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x에 대한 판별식, 식을 x로 정리해서 판별식인 게 꼭 이거는 룰이 아니잖아. 나는 y로 정리하고 싶다. 뭐 y 처음부터 y가 되는 거지. 의미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식을 x로 정리한 식의 판별식, 방정식의 논리라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는 계수, 이 식이 y에 관한 2차식이 들어 나와요. 됐습니까? 그거에 대한 판별식. 알겠어요? 100%는 아니겠지. 왜? 이 식이 2차식일 때만 쓰는 거지 2차식이 아니면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정식 논리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쪽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라는 소리입니다. 원래. 근데 어디 쪽 문제인지 모르잖아. 모르면 이 방법을 풀면 다 풀립니다. 알겠어요?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인수분해 나왔고 지금 2차 방정식 나왔죠? 세 번째 어디 나오냐면 직선에서 나옵니다. 됐어요? 직선에서 이 식이 두 직선을 나타낸다. 두 직선을 나타낸다 이 뜻이 뭐냐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 말이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식이 이 식은 아니죠. 등식이어야 되겠죠. 등식이 이렇게 등식으로 두 개 나와야 이거는 0, 이거는 0 해서 직선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이 풀이는 거의 그래서 외우다시피 하는 거죠. 알겠나요? 보자마자 이렇게 쓰면 안 보이는 식도 구해낼 수가 있다 이거지. 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했던 노트 제출하시고 가고요. 노트 오늘 제출하는 사람들은 쓰는 문제는